반갑습니다. 행복한 고구마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인삼밭에 행복한 인삼이 있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는 행복한 인삼이다, 행복한 인삼이다 이러고 항상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삼밭에 있는 인삼들이 야, 너는 인삼이 아니야. 너는 고구마야. 어? 인삼밭에 어쩌다가 고구마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고구마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행복한 고구마, 나는 이제 행복한 고구마다, 행복한 고구마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냥 인삼이냐, 고구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가 됐든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이었으면 행복한 인삼이다. 고구마면 행복한 고구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고 여러분들 행복한? 네, 행복한 자기 자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인삼이어야지 행복하고 고구마면 불행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하려고 선생님이 뭐 할 사람 하면 저요. 연극 해볼 사람 저요. 웅변 해볼 사람 저요. 반장 해볼 사람 저요. 무조건 손들어요. 왜 무조건 손들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안 해본 거예요. 뭐든지 해보고 기쁘고 재밌고 하나씩 익혀가는 게 재밌는 거지,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나서기 힘들어요. 그런데 해보면서 익히는 거고 늘어가는 거고 실력도 늘어가는 거고 경험도 되는 거지, 내가 꼭 잘해야지만이 거기에 가고 못하면 못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나이 드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 아픈 것만 보면 나는 맨날 아픈 데만 있는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어깨도 아픈 것 같고, 그러면 맨날 아픈 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깨가 좀 더 시원하네? 이렇게 찾아보면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와요. 그러죠?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돼서 이번 생에 익혔던 이 습관과 업들이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가서 그것이 반복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주 그냥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그 전생은 뭐겠어요? 노래를 열심히 했겠죠. 어떤 애는 어려서부터 불교 방송 TV만 열심히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때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이제 범종 치고 이게 북 치고 이런 거 보면 다 거기에 따라하고 절하고, 나중에 그 애가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개를 받더라고. 그 어린아이는 전생이 뭐겠어요? 절에서 살아갔죠. 그것이 뻔한 거예요. 그 지금 했던 말과 행동이 습관이 돼서 업이 되면 다음으로 가는 거고, 지금 받는 거는 전생에. 그럼 다음 생에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행복하지.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중국의 청나라 시대에 순치 황제가 있는데 이분이 정치를 잘했어요. 나중에 즉위한 지 18년 만에 이제 왕을 그만두고 출가를 해요. 그럼 이제 시를 써서 막 그 심지어를 밝히는데, 부질없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붉은 가사를 벗고 누른 골룡포를 입었네. 내 본디 서천축의 스님인데 어찌하여 제왕의 길로 들어섰나. 많은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발췌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스님이 전생에 서천축이라는 인도
인도에서 이제 가사 읽고 스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언덕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임금이 행차를 해요. 임금이 행차하는 거 보면 그 뒤로 막 쭉 시중들이 늘어서 있고 말도 늘어서고 뭐 어떻게 그래서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서 야, 왕 노릇 한번 해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중국의 황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이 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임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쌀밥 먹고 좋은 고기에 이렇게 배불리 먹어도 저 수도 생활에 한나절만도 갖지 못하다. 내가 그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8번뇌이죠? 108번뇌. 어떻게 하면 108번뇌가 돼요? 말은 많이 하잖아요. 108번뇌. 근데 우리가 108번뇌는 상징적으로 108 이렇게 해야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번뇌를 대표적으로 108번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근이죠. 이게 이제 감각기관이고 그 인식작용을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또 냄새 맡고 되게 맛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제 감각, 인식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저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근을 통해 6가지 육근을 통해서 좋고 싫고 그저 그런 것 이것을 이제 곱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대한 것도 좋고 싫은 것 그저 그런 것. 귀에 대한 것도 좋고 싫고 그저 그런 것. 이렇게 각각 3개씩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18개. 그리고 이 인식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좋고 싫고 그저 그런 것을 보면 기쁘고 괴롭고 또 그저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등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도 안 나는가. 그 3가지가 또 곱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6개 곱해지면 또 몇 개예요? 18개. 그런데 이것이 전생, 현생, 내생으로 또 곱해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10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근을 통해서 좋고 싫고 그저 그런가. 그래서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보면 기쁜 생각이 나는 거고 안 좋은 것을 보면 싫은 생각이 나는 거고 그저 그런 것을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업을 소멸한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108번뇌가 결국에는 과거에 지었던 번뇌를 통해서 업이 되고 현재에 받고 그리고 현재에 받은 걸 또 미래에 받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소멸시키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업을 없애고 괴로움을 생활을 벗어나서 즐거운 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많은 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대치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근원적인 공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업을 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근. 그거를 줄이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게 삼업이라고. 이 삼업을 짓는데 이 삼업을 짓는 근원이 누구예요? 그 업을 만드는 근원이 누구냐? 나예요. 그럼 난 줄 알면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싫어하는 거, 또 기쁜 거, 또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눠서 거기에서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껏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번뇌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업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그러면 나만 잘 관리하면 업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다. 괴로움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이것만 알아버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었던 모든 업들이 다 없어진 거죠. 나만 보면 돼. 누가 보면 돼요? 나만 보면 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우리 이런상 소문에서 어떻게 했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고. 누구 심신이에요? 나예요. 누구의 사리예요? 나예요. 그게 밖에서 찾을 거 없어요. 밖에서는 모든 근원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 나에게 있어요. 나 하나만 해결하면 이 업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이 청정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업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다. 모든 괴로움, 즐거움, 또 그저 그런 것들에 그 근원적인 것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대종용 용언품 15장에 대종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 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결국에는 나 혼자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는 싫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것을 못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고. 그런데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을 말 못해. 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자꾸 화살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 때문이라고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나 때문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든 근원, 괴로움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나의 모든 근원의 괴로움의 근원이 나은 것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기 공부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일기 공부는 모든 번뇌의 원인을 바로 알아서 과거의 업은 청산하고 현재의 업은 짓지 않고 미래의 업은 받지 않게 하는 공부. 이것이 바로 일기 공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일기 공부, 사경 공부 이거를 해보자 하는 거고 단회 때마다 얼만큼 했는가 이렇게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빈 것이라도 내보기도 하고 이게 연습이거든요.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내고 그 다음에 상시일기라도 체크해서 내고 또 되면 정기일기라도 써서 내고 정기일기가 안 되면 내가 어디 본문을 읽었다 하는 것도 조금씩 써보고 이것이 해보면서 자기가 늘어가는 그 일기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일기는 우리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정기일기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심신작용과 감각 감상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심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것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산을 알게 하고 시비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대소유무의 지혜가 밝아진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일기를 써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작용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또 시비는 밝아졌는가, 또 연구를 했는가, 미리 준비하고 대조를 했는가, 이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일기 공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사람의 일기를 예로 들어서 공부하면 표준이 명확해질 것 같아서 우리 교도님들의 일기를 내신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분을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별로 이제 일기를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시 일기도 보고 어떤 유문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구나 보고 정기 일기를 쓰신 분들은 다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당에는 자산이 돼요.
앞으로 이제 많은 교도님들이 공부한 내용을 싹 모아놨다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엮어서 두면 한동호 교도님들은 어떤 분인가? 아,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왔던 분인가? 그냥 보면은 모르잖아요. 저분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한동호 교당 어떤 교당인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감수하고 정리하고 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안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수양 일기를 한번 발표드립니다. 좌선의 방법에서 호흡은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다가 한 생각이 들었다. 스승님 말씀을 못 지켜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도 그 둘이 결국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둘이 아니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둘이면서 하나인 것은 모든 진리가 맞다 했구나. 천지가 그렇고 음량이 그렇고 생사가 그렇고 변불변이 그렇다. 이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의 절망과 희망 그것도 결국에는 둘이 아닌 하나. 그렇다면 내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힘내서 살아보자. 이렇게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을 해드렸습니다. 길고 짧게 호흡을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기 위한 것이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 각자 호흡을 찾아서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고 편안히 호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이 들고 나면서 하나로 이어지듯이 천지, 음양, 생사, 변, 불변이 둘이 아닌 것을 정산종사님도 호흡을 하시며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평소에 수양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수양의 깊은 세계를 연마하고 맛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수양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 생각을 결국 뭐예요? 업이잖아요. 내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수양을 통해서 수양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생사 또 불변이 둘이 아니라면 이 고통과 괴로움도 기쁨과 즐거움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 아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양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안 쓰면 이것을 어떻게 연마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 수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진리 연마도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업을 초월하는 공부가 된다. 또 하나는 사리연구 일기를 하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봉사가 있어서 일찍 집을 나가면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집을 나섰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세탁기 문을 열었더니 불싸 이게 웬일인가? 설마 이 수건이 물이 빠지는 수건일 줄을 생각 못했다. 온통 수건과 속옷까지 여기저기 물감으로 색을 칠해놓은 듯 그 수건이 닿은 곳마다 물이 들어있다. 수건들을 주섬주섬 꺼내서 삶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사용할 수 없어서 찜통을 꺼내서 수건에 일일이 비누칠을 하면서 너는 지금 몇십 년을 살림을 하면서 색깔 하나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하얀 색깔을 얼룩달룩 그림을 그려놓겠느냐. 내가 자신을 향해 투덜댄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래 사리연구와 작업시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사리연구가 부족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한다. 사리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작업시사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이 해족족 복족족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제가 감정을 해드렸습니다. 사리연구를 못하면 처음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이 되는 것이 빨래로 끝날 일이 찜통까지 삶아야 하니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큰 업이 되어 해결하려면 그만큼 큰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연마하고 진하고 대조하는 것이 사리연구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나면 그것이 더 두꺼운 자기의 업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했던 행위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돼요. 그건 결국엔 인과로 작용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뜯어 고치게 돼요. 그것이 더 큰 업이 돼서 그냥 손빨래로 해서 끝날 일이 찜통까지 동원되듯이 내가 가서 잘못한 거 있으면 아 미안해 저번에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사과하면 끝날 일을 괜히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을 떠나서 살고 10년, 20년, 30년을 원수로 살고 이렇게 돼요. 그 업이 얼마나 지중해 다음 생까지 가던 그거는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업으로 찜통으로 삶아야 될 그런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연구를 통해서 미리 연마하고 대조하고 자기가 자기의 업을 고쳐나 그래야 업을 줄이고 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된다는 거죠. 네. 작업지사 얘기를 또 한편 소개해 드립니다. 탁, 탁, 탁. 저렇게 하면 다 튀어나갈 텐데 다음 주 법인 지도 점검으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빠진 부분을 체크하고 업로드 중이다. 직원들에게 각자 맡은 사업을 점검하도록 공지도 하고 서류철 라벨과 색인 목록도 점검하도록 했다. 바인더나 정부 파일철은 따로 20펀치를 사용하면 되는데 흑철은 흑철 표지 구멍을 맞춰 하나하나 뚫어줘야 한다. 그런데 한 직원이 흑철 표지에 맞춰 펀치로 구멍을 뚫고 있는 소리에 답답한 마음이 든다. 소리도 크고 빠르기도 하다. 평소에 급한 성격이 보인다. 순간 경계임을 깨닫고 입을 닫는다.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잠시 뒤에 보니 책상에서 서류철 보관함까지 펀치한 종이로 길이 만들어져 있다. 종일 사무실을 오가면서 눈에 보인다.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래도 마음을 챙겨 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바라보기만 한다. 청소 시간이 되어서 내 청소구역을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다. 청소하러 가는 시간에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걔에게 차질이 생겼다. 잠시 일어나라고 했더니 자기가 치운다고 빗자루를 가져간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때 잘했어야지 라고 한마디 했다. 하루 종일 그럴 수 있다고 참았던 경계를 마지막에 지키지 못했다. 돌아서 후회가 된다. 나 또한 누군가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고 누군가의 눈에 어설픔이 있을 텐데 내 모습을 들여다보며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감정을 해드렸는데 눈에 걸리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과거의 마음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챙기면 과거를 떠나고 있는 그대를 볼 수 있어서 경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기 쓰시면 제가 이렇게 감정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잘못하는 걸 보면 내가 어설퍼 보이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일을 내가 간섭하는 거는 무간사에 동한 것이 돼요. 저 사람도 놔두면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마음. 그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아. 근데 그걸 지켜보면 너 평소의 성격이 나온다. 이것은 벌써 과거에 자기하고 걸렸던 자기 마음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떠나지 못하면 과거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땠다.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너 저번에 1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10년 전에 그러더니 또 그런다.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를 한다면서 과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져 있잖아요. 아까 수양 공부하는 것이 과거, 현재가 둘이 아닌 것처럼 생사가 둘이 아닌 것처럼 과거, 현재가 둘이 아닌 그리고 과거에서 못 벗어나면 현재도 못 벗어나고 미래에도 그 마음을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고
또 연구하고 대조하고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없도록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공부. 취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이게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머리로 쇠뇌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정말 몸과 입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바라보는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마음작용이 돼가지고 그것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자기 업이 소멸된다. 그래서 요훈품 2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을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 이익이 되났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욕심대로 내꺼 나만 좋게 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만 사실은 다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잘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고 또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래가지고 잘 키워놨어요. 그럼 누구 거 돼요? 내 거 안 돼.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또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벗어나면 거기에서 마음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 보면은 다 퍼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크게 놓고 넓게 놓고 지금 여기에 보여있는 눈앞에 보여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리석게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 주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나의 업을 청산하고 소멸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괴로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듣고 모든 괴로움이 근원은 나라는 것을 알아서 내 마음 하나 잘 사용하기 위해서 늘 챙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죠? 네. 여러분은 행복한 고구마입니까? 네. 행복한 각자의 이름 부르면서 나는 행복한 박진도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각자 이름 부르면서 시작! 나는 행복한 박진도이다. 네, 감사합니다.